안녕하십니까. 추심하는 백팀장입니다. 지금 시간이 한 10시 15분 정도 됐는데요. 채권자가 또 급하게 또 상의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저희 일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고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채권자 통해서 좀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이 사례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이 채권자는 친구한테 또 돈을 빌려줬어요. 빌려준 금액이 좀 큽니다. 한 2억 정도 빌려줬는데 왜 이렇게 저를 오늘 찾아왔냐 하면 추심 의뢰를 저한테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. 마포에 갔다 오는 길인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좀 황당한 내용이었어요. 좀 채무자가 진짜 좀 질이 안 좋은 채무자인데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 사이였고요. 이제 사업을 식당을 크게 하는 채무자였습니다. 채무자가 이제 식당을 크게 하면서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좀 운영 자금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. 이제 식당 규모가 꽤나 있는 식당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좀 무리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채권자가 뭐라고 전화하냐면 공정증서가 있으니까 전 팀장님 이거 와서 이제 좀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와서 이제 제가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공정증서가 아니라 이제 인증서였습니다. 인증서하고 공정증서하고 이제 차이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공정증서는 이제 크게 공증사무실이죠. 이제 공증인이나 이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금전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나 아니면 약소금이나 준소비대차 이렇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약속했던 변제기한이 지났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라고 하거든요. 그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이제 추심행위, 이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의미를 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채권자도 채무자가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 쓰면 이 공증으로서 이제 집행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써줄게. 나중에 내가 돈 안 갚으면 이걸로 바로 집행해. 이렇게 하고 이제 공증사무실에 가서 이제 서류를 써서 왔다고 합니다. 보니까 이제 그 지불각서에 대한 인증서를 받아놓은 거예요.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증거자료로서 이제 그 효력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강제집행을 통해서 매출을 압류한다든가 임대보증금을 압류한다든가 집행행위를 못하는 인증서를 받아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다가 채권자는 채권자 나름대로 굉장히 속상하죠. 이게 친구가 나 믿고 돈 빌려주면 내가 이거 꼭 변제하겠다 라고 해서 발급받고 이제 마음 놓고 있다가 친구가 이제 돈을 안 갚고 이제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 채권자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저한테 추심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인증서가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. 참 인증서는 집행력이 없거든요. 그냥 변호사 앞에서 또 공증인이나 또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앞에서 이 서류가 진위 여부를 그냥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자료만 됩니다. 그 인증서 가지고는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추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또 소송도 해야 되고 또 하는데 이게 또 이 채권자 같은 경우에 형사권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알고 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애초에 무자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내용들은 또 아니에요. 다만 이제 공정증서 줄 알고 이제 인증서를 작성한 행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겠죠.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도 이제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참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증사무실에 가서 이제 받았으니까 이게 흔히 아는 인정증서겠거니 판단을 하신 건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공정증서가 아니고 인증서였던 거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무자를 무조건 믿고 또 친구 사이든 뭐든 이제 돈이 연관이 되면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채무자를 좀 믿으면 안 되고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되고요. 내가 많이 알아야지만 안 당합니다.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
참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?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렸지만 좀 친구 사이에 또 투자하고 또 했는데 부동산 날려버리고 만세 부른 내용들도 바로 전 영상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건 같은 경우도 채권 금액이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친구를 믿고 빌려주고 공증 써준다니까 아, 이 친구는 진짜 믿을 수 있겠구나. 내가 혹시라도 현재 받지 못하면 내가 바로 집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 서류 자체가 이미 다 의미가 없는 뭐 소송하면 천천히 가면 되는데 이제 소송하는 중간에 이제 뭐 채무자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? 뭐 재산을 뭐 은닉하고 뭐 다른 쪽에 이제 명의신탁하고 양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긴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. 또 가압류를 하려 그러면 또 매수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현금공탁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2억에 대한 현금공탁이면 보통 40% 나오니까 또 이 목돈을 또 법원에 또 공탁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형사고소는 또 시일이 너무나 또 오래 걸리고 참 뭐 이런 상황들이 아마 채권자가 아마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 했습니다. 힘들어 했고요.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상담을 좀 마무리 좀 하고 왔는데요. 절대로 이제 우리 채권자께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돈이고 감정은 감정입니다. 이제 돈이 이제 여기 우리 개입돼 버리면 철저하게 채권자의 권리는 채권자가 찾아야 되는 거죠. 그거를 이제 무조건 내 친구니까 이제 믿어야지 뭐 이런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권리를 못 찾는 경우들이 제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동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. 그러려 그러면 좀 주변에 뭐 돈을 빌려주기 전에 뭐 공증은 어떤 건가, 또 차용증은 또 왜 써야 되는 거고, 또 우리가 이 채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건가, 뭐 이런 내용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자기의 권리이지 않습니까?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추후에 이런 사항들이 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. 그래서 혹여 잘 모른다 그러면 인터넷에 공정증서가 뭔지 한번 쳐보시고,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, 아니면 뭐 저한테 좀 물어보시고,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셔야지 절대 동거래를 하면 채무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오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고요. 뭐 저는 그렇습니다. 뭐 되도록이면 뭐 동거래를 안 하는 게 좋겠지만, 뭐 불가피하게 동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꼭 본인의 권리 본인이 찾으시고, 그 대비도 본인이 꼭 하셔야 됩니다. 아무튼 내일은 이제 5월 4일, 5일 어린이날, 또 뭐 대체 공휴일 이렇게 연휴인데요. 여러 가지 채권자들 뭐 복잡한 머리 생각들, 마음들 잠시 내려두시고요. 또 가족들끼리 보기 좋은 곳에 가서 토랑도 좀 새시고, 또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기를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좀 시간들도 좀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.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간단한 법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뭐 1년, 2년, 아니면 5년, 6년이 가기도 하거든요.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멘탈이 중요합니다. 지쳐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. 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던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, 아무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희 인생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또 주변에 좋은 분 만나서 조력도 받아보시고요.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여튼 다가오는 연휴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, 또 사무실 또 들어가서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집행에 대해서 또 건건별로 뭘 또 주의하셔야 되는지 여기들을 하나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가오는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